반갑습니다. 코드스테이츠 대표 김인기입니다. 오늘 제가 인적자원 개발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할 주제는 사람에 투자하는 휴먼 캐피탈, 코드스테이츠의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의 시너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스테이츠가 사람의 잠재력, 미래에 투자하는 휴먼 캐피탈로서 어떤 역할들을 해오고 있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또 기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스테이츠의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저희가 1년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운영해 오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공유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실제로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이 얼마나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였던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코드스테이츠가 이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함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앞으로의 방향성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함께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스테이츠는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이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 사업으로 청년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AI,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AI 부트캠프 1기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올 9월까지 총 8번의 AI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오픈하게 됐고요. 그리고 올해 블록체인 분야의 인재를 또 양성하는 부트캠프를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으로 추가로 개설해서 총 그동안 9번의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거의 매달 프로그램을 오픈하고 운영을 계속하면서 AI 분야, 블록체인 분야와 같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 분야들을 중심으로 인재 양성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앞장서 왔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기술 분야의 인재들과 함께 회사를 만들어가고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그로스 마케팅, 그리고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이 분야의 인재들을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번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청년분들이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로, 그리고 더 새로운 기술 분야의 일자리로 도전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얼마나 강한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총 9번의 과정을 오픈하는 동안 8,000명이 넘는 훈련생들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캐파들을 계속 늘려가면서 510명의 훈련생들을 선발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I 인재들을 양성하는 부트캠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약 16대 1 수준으로, 그리고 블록체인 분야의 부트캠프 프로그램도 경쟁률이 약 14대 1로 꽤나 치열한 그런 경쟁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이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드스테이츠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인재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느끼면서 이 분야의 이 학생들을 어떻게 더 좋은 인재분들이 학습을 시작하고 실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시장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전부터 코드스테이츠가 처음 창업하고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이번에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의 목적성에서도 부합하도록 실제 기업 현장에 있는 분들, 그리고 기업들이 직접 교육 과정을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교육 과정을 어떤 니즈에 따라서 인재를 양성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또 의견을 바탕으로 과정 내에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추가할 수 있을지, 또 실제 그런 기업 관계자들이 어떤 과제나 프로젝트를 대해서 같이 한번 협업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협업에서 교육 과정을 처음 설계하는 단계부터 교육 과정을 실제 만들고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에서까지, 또 학생들과 실제로 같이 부딪히면서 협업하는 기업과의 협업 프로세스를 만들면서
매주 같이 기업의 입장에서 이 과제를 수행하는 훈련생들을 보고 피드백을 하고 또 이 피드백을 하는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실제로 바로 서류 전형 없이 면접을 보거나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어질 수 있는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협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채용 연결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게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기업이 곳곳의 요소에서 필요에 따라서 더 깊숙이 혹은 어떤 특정 영역 부분에 있어서 실제 기여하고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오면서 저희는 코드스테이츠가 혼자서 코드스테이츠 내부에 있는 직원들만 어떤 하나의 이런 교육 환경과 학습 환경 그리고 실제 이 생태계와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실제 시작하고 만들어가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시작한 건 맞지만 이 학습에 참여하는 훈련생들 그리고 이 학습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또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선배 수료생들 그리고 또 이 과정 내에서 계속 함께 교육 과정을 참여하고 기여하고 있는 이런 기업 관계자분들을 하나의 커뮤니티로 이 생태계에 우리가 바라보고 이 생태계에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떻게 다시 한번 이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 내부에서만 고민하지 않고 이 외부에 있는 생태계 참여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오픈된 생태계를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업과 기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분들에게 추가적인 리워드나 어떤 보상이나 실제 인센티브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혼자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생태계에 있는 훈련생들은 좋은 훈련을 받고 좋은 일자리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서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고 기업들은 이런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고 창업하고 계속 일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또 수급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재를 구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저희 코드스테이츠도 이 인재들이 잘해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큰 평판과 더 좋은 보상과 이런 네트워크들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더 이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커뮤니티를 구축하면서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노력으로 처음에는 작은 회사들 정말 5명, 10명, 20명 이렇게 작은 스타트업의 회사들,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주로 저희와 함께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채용 관계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점점 커져가면서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 같은 회사까지 좀 큰 규모의 IT 회사들도 함께 저희와 채용 파트너십을 맺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신사나 반란, 세탁특공대 이런 여러 가지 전통 스타트업들과 중앙그룹의 이런 IT 계열사였던 조인스 중앙 같은 이런 전통적인 회사들까지도 함께 품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채용 생태계에서 회사들과의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져가는 이런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어떤 구성으로 모여있냐라는 걸 보면요. 한 2,000여 명의 이상의 실제 IT, 테크 분야의 현직 프로페셔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구축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개발자들을 가장 중축으로 해서 AI,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인재들, 그리고 이제 새로 나아가는 블록체인, 이제 블록체인에도 요즘에는 디파이라고 하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같은 것들이나 혹은 NFT라고 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관련된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개발자들이 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의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 그리고 크로스 마케팅,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등 같은 IT 분야에 꼭 필요하지만 아직 많이 인재들이 부족하거나 혹은 필요한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훈련 프로그램들이 부족하다, 혹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좀 찾기 힘들다라는 것들을 코드스테이츠가 저희 생태계에서 이 2,000여 명의 학생들, 훈련생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고 교류하고 만나고 서로의 배움을 가지고 가치를 같이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생태계의 커뮤니티가 계속 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꾸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서 처음 인연을 맺은 훈련 과정에서의 그 인연과 그 교육 과정에서의 동기들과의 그 경험과 관계들도 중요하지만 이후에도 끊임없이 내가 계속 발전할 수 있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그런 컨텐츠,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을 하거나 혹은 뭐 이후에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뭐 글쓰기, 심리 상담, 커리어의 성장,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기본으로 해서 클럽 활동들을 활발하게 또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클럽 활동들이 자발적으로 클럽장과 이런 클럽원들이 저희 생태계 구성원들로서 다양한 그런 학습을 했던 분들이 모여서 이런 클럽 활동을 통한 만남과 이런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클럽 주제를 기반으로 한 만남 이외에도 뭐 가볍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런치 클럽, 뭐 디너 클럽, 뭐 달밤의 수다 같은 이런 이야기를 서로 다양한 분들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알럼나이 나잇이라고 해서 매년 연말에 전체 규모의 전체 알럼나이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행사들을 또 진행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투자사인 해시드, 블록체인 관련 투자사의 해시드에서 실제 발표 세션과 이런 행사들을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도 하셨고, 카카오의 그라운드X,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 한재선 대표님이 직접 이런 세션에 참여하시고 발표를 해주시고 디지털 자산의 시대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개발자분들이 이제 주역이 되어서 더 할 수 있는 일들이나 이런 기회들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꼭 오프라인 현장에 다 같이 모이지 못하더라도 가상 세계 활동에서 각자의 아바타를 가지고 모여서 그 학생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가까이 있는 친구들끼리 또 대화하고 네트워킹하는 그런 그룹 액티비티 같은 것들도 이런 온라인 가상 세계 환경에서도 충분히 구현하고 그 세계 내에서도 서로 교류와 그런 인터랙티브한 활동이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매달 진행하는 본인이 발행하는 경험을 토대로 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어워즈를 연다던가, 또 코드스테이츠에서 주최하는 챌린지에 참여해서 스스로의 습관이나 배움에 대한 그런 꾸준함을 증명하는 활동들을 한다던가, 또 네이버나 카카오뱅크 뭐 이런 여러 현업에 있는 관계자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이슈들이나 여러 주제들, 경험들을 나누는 행사들을 특별 세션 등을 통해서 진행하는 이 생태계가 연간 단위로만 하더라도 올해 한 수백 회 정도 이런 모임과 행사들이 활발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더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코드스테이츠의 훈련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유튜브에 컨텐츠들이 많이 있고 검색하면 여러 컨텐츠들에 대한 내용이나 주제들의 설명들은 다 있는데 코드스테이츠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했을 때 결국에서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 환경들을 통한 새로운 기회의 창출, 이런 것들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더 큰 영역의 하나의 베네핏과 자기의 삶의 인생의 변화점에서 계기가 되는 정말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다른 여러 교육 쪽에서 좋다고 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수동적으로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는 학습이 아니라 뭐 주도적으로 학습자가 주인공이 되는 학습, 그리고 혼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이 함께 협업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동료 학습, 또 실제 기업 현장에 유사한 프로젝트와 과제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등 다양한 학습에서 도움이 되는 방식들의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런 학습 메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더 미래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커리어에 대한 발전과 코칭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전담 팀을 편성해서 그 팀에서도 정규 학습 과정에서 이 학생들이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면 실제 커리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뭐 이력서나 커버레터, 포트폴리오를 같이 코칭하고 준비하고, 또 거기에 바탕으로 어떤 회사가 나에게 맞을까에 대한 리서치를 또 할 수 있고, 또 그 회사들에 지원하면서 면접을 연습하는 과정들을 정규 학습 과정에서도 분명히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정규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기간이 끝났다고 하면 이제 2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학생들이 꾸준하게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선배들, 동기들, 이런 후배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로
이런 기본적인 커리어 코칭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니즈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정규 학습 과정에서만 충족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또 마련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몰입해서 배우는 경험을 끝나고 나서 이제 평생 이것만 가지고 배움을 끝내는 게 아니라 평생의 학습에 대한 습관과 기초 체력을 이 코드스테이치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얻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도 끊임없이 성장에 대한 욕구, 배움에 대한 갈망, 어떻게 하면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부분을 코드스테이치의 커뮤니티와 함께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를 들어 내가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나는 앞으로 PM이 되고 싶어, 이런 조금 개발 분야를 쭉 커리어를 가져가다가 조금 다른 관점의 커리어로 바꿔보고 싶은 분들이 또 나온다면 그 당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소개하고 도와드리고 연결해서 그런 리스킬링, 재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 재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기회들이 필요할 때 그런 부분들도 함께 저희가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분야라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스로가 업스킬링하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갈망도 저희 클럽 활동들이나 여러 가지 세션들, 그리고 사람들 간의 교류와 배움에 대한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면서 이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말 끈끈한 그런 커뮤니티와 이런 코치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은 자기를 관리해주는 에이전트들이 있고 매니저가 있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평생에 자기의 스포츠 선수라면 자기의 커리어, 연예인이라면 자기의 그런 방향들을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요. 저희 코드스테이치에 있는 훈련생들은 수료 이후에 하나의 이런 커리어 에이전트 같은 이런 형태로 평생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우군이 생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K-디지털 트레이닝 코드스테이치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훈련했던 훈련생들 인터뷰 이야기들을 몇 가지 들어보면요.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 덕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여행사 어떤 그런 직접 타격을 입은 업종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학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또한 배움의 기회를 통해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내가 지금까지 했던 커리어에 대한 분야를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기술 분야의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나아갈 수 있는지를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좀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또 민간에서 정말 수년간의 이런 훈련과 그런 경험과 이런 노하우들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기관들이, 혁신적으로 생긴 기관들이 함께 참여했던 프로그램들이 많이 K-디지털 트레이닝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학습 방식에 있어서도 훨씬 더 신뢰가 가고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코드스테이치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에서도 현장과 가까운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에서도 어딘가 꼭 뭔가 다 같이 모여서만 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또 비대면으로 어떤 정말 코치들 그리고 동료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빠르게 소통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셨고요. 또 어떤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정규 그런 자료에만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어떤 논문이든 어떤 자료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계속 서로 간에 공유하고 같이 리서치해서 나누는 그런 환경이어서 좋았다. 그리고 아마 혼자서만 공부했다라면 이 컨텐츠들은 자기가 찾아서 어디선가 볼 수도 있고 어디선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의 관리, 시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을 것 같다. 그러나 이 환경에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간의 끈끈한 이런 코호트, 이런 기술 기반의 문화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같이 잘 되면서 학습 과정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네트워크가 정말 그전에는 내가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알지 못해서 전혀 이쪽에 어떤 부분에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부분인지 좀 깜깜이 같은 영역이었다면 이런 새로운 분야에 함께 도전하는 동료들, 그리고 여기에 미리 도전했던 선배들, 그리고 여기에 같이 코칭해주고 지원해주려는 그런 코드스테이지 크루들과 이런 기업들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훈련생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기존의 국비 교육이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이 프로그램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저희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성과와 좋은 경험들을 공유해 주신 것들도 있었지만, 뭐 저희가 계속 운영하는 코드스테이지의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사업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개선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한 몇 년 하고 마는 그런 사업이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고 조금 더 규모를 확대해야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입장과 저희 회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의 입장에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여러 국비 지원 교육이 그동안에도 많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런 교육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비용 부담에 대해 있어서는 훈련생들에게 전가가 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훈련생들이 비용 부담에 상관없이 온전히 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면 무조건 다 이렇게 비용 부담이 제로인 것이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혹은 뭐 이런 부분이 좀 의지를 좀 더 낼 수 있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닐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이런 비용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라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필요한 영역의 일을 이 사업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기존에 있는 이런 교육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국비지원 교육에서 몰입해서 공부하고 취업까지 연계되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오래된 컴퓨터 학원이나 어떤 오프라인 장소에서 다 같이 다닥다닥 붙여서 공부하면서 배우고 꼭 오프라인 현장에만 나가야만 이런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제약이 있었다면, 이번에 코로나 시대 이후로 더 이런 개방이 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지만, 실시간으로 내가 정말 비대면으로 어디에 있더라도 또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정말 학습의 시작을 바로 하고 접근할 수 있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꼭 서울에 이런 어떤 국비지원 컴퓨터 학원에 올라오지 않아도 정말,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 특정 지역 근처 그런 국비지원 학원 옆에 있지 않더라도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교육기회 확대에 큰 기회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혁신훈련 기관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많이들 또 이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서 유치함으로써 정말 민간 혁신교육기관에서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 국비지원의 기존의 이미지와는 정말 다른 형태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저희만 하더라도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파이라는 탈중앙 금융, 뭐 NFT라고 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시대에 벌어져지고 있는 수많은 이슈들이, 또 뭐 다오라고 하는 뭐 탈중앙화된 자동화 조직, 뭐 별의별 실험들이 기술 분야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많은 그런 도전들이나 시도들이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디지털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자산의 시대에 이런 도전할 수 있는 직무들, 이게 무엇이 있는지를 코드스테이지가 빠르게 발굴하고 그 빠르게 발굴한 분야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훈련생들에게 그 세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전혀 교육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기도 못했던 분야, 혹은 뭐 잠재력이 내가 그런 분야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힘들었던 그런 분야에 대한 홍보와 소개도 적극적으로 하게 됐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술 분야와 4차 산업 분야의 직무들을 소개하고 학습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K딜러 트레이닝 사업에서 저희가 참여하면서 이런 것들에서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또 학생들 입장을 또 하나 더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국비 학원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이 저희 같은 혁신교육기관 참여가 확대되고 또 혁신교육기관들이 운영하는 학습 방식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그 학습 방법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좀 선택을 했었던 그런 형태로 또 학생들이 학습을 해서 그 학생들의 학습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우리가 이 혁신교육기관 참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더 확대되고 있고 또 이런 행정 절차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들을 아직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간소화해서 전통기관들이만 들어갈 수 있거나 혹은 혁신기관들이 굳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 국비 교육 지원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인식 자체가 조금은 전환되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저희뿐만 아니라 네이버, 우한 형제들 이런 여러 가지 좀 도전을 하는 그런 혁신교육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더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데 있어서 이 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이 시발점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 디지털 트레이닝의 사업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뭐 저희가 조금 더 높은 그런 뭐 경쟁률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혁신교육기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꽤나 높은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높은 경쟁률을 바탕으로 또 철저하게 지원 절차와 선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또 혁신교육기관들이 계속해서 개선하고 꾸준하게 발전시키는 탄탄한 커리큘럼들을 기반으로 하고요. 또 이런 혁신교육기관만 이렇게 새로 민간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정말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채용하는 기업들이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서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이 지금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의 인식들도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생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이런 전통적인 교육, 국비 지원 교육이라고 하는 이미지보다 훨씬 더 교육 운영과 컨텐츠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보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학습에 대한 같이 공감하고 이걸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신뢰도와 공감도 모두가 함께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이제 정말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취업이라는 부분과 또 훈련 기관들이 정말 취업까지 함께 하려는 책임감 있는 자세들 그리고 실제 그거에 따라 민간 기관이 책임 있게 운영했었던 것들이 함께 시너지가 나면서 실제 취업 성과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그런 프로그램들보다는 더 높은 성과가 아직은 이제 시간이 그렇게 이 사업이 출범된 후로 많은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성과들로 취업 성과들도 계속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기대 사항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같이 보고 있는 뭐 이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여러 그 부분에서 이제 계속 발전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의 저희가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이 처음 출범됐을 때 아직 시작되기 전부터 같이 이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지원 절차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원을 하고 1기로 처음에 선발이 되고 처음부터 과정을 저희가 초창기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걸 보면 사실은 처음에는 HRDNet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원래 있었던 시스템에 이런 새로운 사업의 구조에서 민간 혁신기관들이 참여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행정 시스템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이런 발생할 수 있었던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계속 개선을 하려고 하고 관련 기관들이 계속해서 의견들을 수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이후에 들어오는 민간 혁신 훈련 기관들은 훨씬 더 또 개선된 환경에서 이 사업을 참여하고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뭔가 지금에 있는 시스템이 아닌 형태의 시스템을 같이 갖춰가면서 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개선에 대한 그런 요청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과정에 있어서 저도 이제 뭐
고용노동부 쪽에 캐릭터 트레이닝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 이제 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회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가가 운영하는 막대한 예산,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까지 들어가는 이 예산을 쓰는 훈련 프로그램에 성과를 측정하고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들이 정말 효과적인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정말 잘 이 프로그램에 예산을 쓰고 훈련 과정을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스스로 측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 관련 회의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고민하고 그런 측정에 대한 성과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곳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단순하게 이 사람이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이제 나가고, 또 혹은 이 사람이 이날은 몇 시간 공부하고 전날은 몇 시간 공부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시간을 뭔가 계속 트래킹하는 부분들이, 혹은 뭐 들어갔다 나갔다를 찍는 그런 부분들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 측정과 성과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들이 뭔가 최소한의 그런 신의 성실에 대한 그런 의무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행하는 것도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이 학생들이 각각 과정의 단계마다 어떤 학습의 성취도를 만들고 가는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의 수준에 맞는 그런 학습 과제와 그런 학습 평가들을 모두 다 수행하고 체크가 되고 가고 있는지, 이런 학습의 단계마다의 성취도라는 부분들이라던가, 혹은 이 사람이 실제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취업에 있어서 얼마나 어느 정도의 일자리에, 어느 정도의 보상의 수준에, 어느 정도 고용이 유지되면서 그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그 회사와 그리고 그 훈련생 모두가 함께 어느 정도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주면서 이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결과들이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우리가 결과적인 훈련 과정에 대한 성과들을 같이 돌아볼 때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개선 사항에서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업의 예산에 있어서도 뭐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같은 경우는 얼마 전 추경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받아서 아마 더 큰 예산들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IT 인재들에 대한 기업들의 갈증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공감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더 규모를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지금까지 12월까지 해서 지금 한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한 9개월여 지금까지 한 5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더 1000명, 2000명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 제반 환경과 이런 시스템 설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예산들도 계속 함께 확대 증가하면서 편성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제 정부에서도 써야 되는 예산들에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예산을 쓰고 싶은 만큼보다 훈련생을 훈련하는 그런 기관들에 대한 캐파가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추후에는 더 많은 기관들이 더 몰려올 것이고, 저희 같은 기관들도 더 많은 캐파들을 보유하고 더 많은 인재들의 양성을 위한 그런 환경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정말 많은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시스템이 동착했음에도 예산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미리 저희가 생각했던 모델들은 단순하게 한 번에 모든 지출을 하면서 이제 끝나는 형태로 이제 이 키즈 트레이닝 사업이 운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저희가 아까 선언했던 그런 슬로건처럼 사람의 잠재력과 미래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들을 활용하면서도 효과적인 결과들을 기대하고 또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런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서 단순하게 모든 학습비, 훈련비를 다 지원하고 끝나고, 혹은 뭐 거기에 부가적으로 훈련 뭐 그런 장려금, 뭐 이런 생활비, 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끝나고 한 형태로 모든 지원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으로 훈련과 예산 집행과 그런 결과들을 진행되고 끝나는 형태만 우리가 갖기보다는 또 하나의 모델의 관점에서 정부나 여러 기업들, 이런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는 그런 기업들, 또 여러 개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미래의 이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투자하는 하나의 사람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을 하고, 이 사람에 투자하는 펀드를 통해서 이 학생들의 훈련비, 혹은 학생들이 훈련에서 생활에만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생활비 같은 부분들도 일정 금액을 투자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나의 사람에 투자하는 휴먼 캐피탈, 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에 투자하는 펀드가 조성이 되어서 이 투자된 금액을 받은 훈련생들이 정말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인재로 발돋움하고 훈련을 잘 받아서 내가 일정 소득 수준 이상으로 정말 일자리를 갖게 되고 새로운 분야의 혁신적인 일자리의 그런 기술자가 되어서 내가 좀 취업이 되고 또 어떤 수준 이상의 소득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내가 그런 소득의 일부를 후들을 위해서 또 펀드에 다시 공유하는 이런 소득 공유 모델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혹은 내가 가진 소득의 일부를 공유하는 공유 모델뿐만 아니라 이런 후배들을 위해서 펀드에 다시 공유하는 모델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겪었던 이런 재능들을 다시 한번 후배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여하고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예산의 효과성이나 효율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배들이 계속해서 이 생태계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내 경험과 재능과 이런 네트워크와 관계망이 훨씬 더 선순환되는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람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자, 이런 소득 공유 모델, 경험 공유, 재능 공유 모델을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뭔가의 약속을 하는 형태가 지속가능한 모델로서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드스테이츠와 이제 K 디지털 트레이닝 이 사업이 이제 막 1년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코드스테이츠도 그리고 K 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참여하는 저희 여러 프로그램들도 그 밖에 K 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혁신기관들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보면서 뭔가 하나의 또 제안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프로토콜 기반의 커뮤니티 확대다라고 하면은 뭐 프로토콜이 무엇인가,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용어부터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쉬운 용어로 같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어떠한 규칙, 서로 상호간에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 기반으로 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거나 어떤 리워드가 주어지거나 하는 어떤 우리가 상호간에 맺는 어떤 규칙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토콜 기반의 또 커뮤니티, 이런 커뮤니티라는 형태의 그런 모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프로토콜이 단순하게 어떤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맺은 약속 규칙이지만, 또 컴퓨터에서의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컴퓨터 코드로 약속을 맺은 형태로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실제 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공정하게 오픈된 상태로서 다시 또 기여에 대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뭐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기도 하고 뭐 프로토콜 기반의 다양한 커뮤니티와 프로토콜 기반의 다양한 조직들이 나오고 있는 요즘 생태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일반적인 회사나 어떤 단체들을 보면 뭐 맨 우두머리에 대장이 있고, 뭐 회사로 치면 CEO나 대표겠죠. 그리고 밑에 뭐 경영진이나 임원진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중간 관리자 매니저들이 있고 또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정말 일반 신입사원이나 직원들이 있고 뭐 이게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조직의 형태에서 어떤 하나의 정말 대표자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그런 조직 구조도 지금까지 생태계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고 또 기여를 해왔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효과적인 부분의 조직 형태가 만들어져 왔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게 유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조직 구조나 어떤 커뮤니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이런 조금 더 분산된 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규칙을 기반으로 한 이런 코드를 기반으로 규칙이 만들어진 걸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를 같이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하게 분산된 형태로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직이 이런 형태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에 기여를 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후에 리워드를 또 토큰화된 어떤 디지털 자산의 형태로서 또 받아가면서 이 사람이 프로토콜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이 커뮤니티 초기부터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더 이후에 이 프로토콜이 커져간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성장에 대한 과실에 대한 부분들도 나눌 수 있는 형태로 이런 새로운 조직의 형태가 좀 논의되고 있고 어떤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큰 틀에 이제 하나의 그냥 프로토콜 경제 프로토콜 기반의 커뮤니티 뭐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뭐 DAO라고 부르기도 하는 탈중앙화된 자동화 조직 뭐 이런 것들의 이름의 다양한 형태로서 불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적인 부분들을 하나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어떤 코드 스테이치라고 하더라도 코드 스테이치의 내부에서 풀타임으로 직원으로서 고용된 사람들이 모든 교육의 훈련 환경과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모든 컨텐츠를 다 만들어내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손에서 이 사람들에게 밸류를 줄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그런 마인드로 어떤 이 교육 환경과 학습 환경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더 개방된 형태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이 서비스와 이런 가치와 이런 커뮤니티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이런 개방된 형태의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뭐 저희가 실제로 이번에 블록체인 부트캠프, 블록체인 엔지니어 개발자들을 양성하는 부트캠프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회사 그라운드엑스와 함께 이런 협업을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라운드엑스 같은 경우는 이런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운영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고 또 거기에서 그 이 클레이튼의 블록체인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직접 만들어가는 서비스도 있지만 또 다양한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아이디어들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런칭하고 또 활성화시키는 그런 생태계가 지금 조성되고 있고 이 생태계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들이 조정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했던 개발자분들이 몇 명이 모여서 정말 개발자들 몇 명이 만들어낸 새로운 어떤 예치와 또 어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의 형태의 어떤 서비스들을 좀 더 디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섹터에서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는 그런 부분들도 이 생태계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20대 초중반의 개발자 몇 명이 모여서 그런 서비스가 나오기도 하고 또 뭐 개발자 한 분, 뭐 디자이너 두 분, 뭐 그리고 이런 걸 운영하고 관리하는 분 한 두 분 정도가 같이 또 팀을 이뤄서 아까 말씀 간단하게 드렸던 NFT라고 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커뮤니티를 또 만들어내면서 본인들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생태계 참여하는 참여의 커뮤니티들이 이건 어떤 겁니다 라고 커뮤니티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서 뭐 글이나 영상들을 생산해내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NFT라고 하는 이 아바타 여기 경우에는 뭐 도지 사운드 클럽이라는 예시를 가져왔는데 뭐 도지 사운드 클럽이라는 이런 NFT 아바타 캐릭터를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바타 캐릭터를 기반으로 자기의 프로필을 만들고 또 그 프로필을 기반으로 커뮤니티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도와주고
또 이 커뮤니티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그런 자발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학습하는 환경에 있어서도 앞으로 무조건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다 주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생산해내야 된다라는 관점보다 우리를 통해서 배웠던 수많은 훈련생들 그리고 수료생들 선배들이 실제 기업 현장에 너무 많이 나가 있고 정말 네이버 요즘에 네카라쿱의 당토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회사들에 다 이 훈련생들이 직접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뭐 이제 막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나와서 정말 이제 사주 기반의 데이팅 서비스 뭐 또 다른 어떤 영어 교육 서비스 또 어떤 한국의 어떤 새로운 프로덕트를 소개하는 프로덕트 헌트 같은 서비스 이런 창업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이런 너무 좋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직접 생태계와 학습 환경과 이 커뮤니티에 기여하려고 참여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이런 성과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뭐 NFT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뭐 그런 커뮤니티와 이런 환경들을 만드는 것들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 생태계에서도 결국에는 기여하는 참여자들과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들을 잘 설계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학습 환경에도 참 중요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사례를 가져왔는데 실제로 이제 뭐 저희가 여기 보이는 것도 테라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또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여기는 runterra.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여기 테라폼 랩스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에 테라라는 이 서비스를 처음에 만들어내려고 했고 그걸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추진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은 팀원들이 한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테라라고 하는 서비스에 현재 시장에서 인정받는 그 가치는 10조 원이 넘는 그런 가치를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프로토콜이 이 테라라고 하는 생태계에서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테라 생태계에서 이걸 처음 만들었던 그 테라폼 랩스라고 하는 곳은 수십 명에 불과하고 오히려 런테라.com 뭐 이런 새로운 사이트의 학습 자료들 새로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고 여기를 더 잘 참여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사이트는 커뮤니티에서 자발적으로 또 프로젝트가 나와서 생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활발하게 또 만들어지고 또 테라바이트 팟이라고 하는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팟캐스트에서 자발적으로 컨텐츠가 계속 생성해내면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는 이런 것이고 이런 비전들과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 커뮤니티에서 정말 잘 설계된 인센티브 구조의 프로토콜 기반의 커뮤니티가 구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인센티브, 학습의 인센티브, 사람 간 교류의 인센티브 모든 것들이 잘 설계되었을 때 폭발력이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프로토콜 기반의 커뮤니티로 학습 환경도 더 나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스테이츠 같은 경우는 이 가장 참여를 많이 하는 분들의 주체가 코드스테이츠 크루뿐만 아니라 이런 수강생들, 코드스테이츠 수강을 마치고 현직에 있는 수료생들 그리고 파트너사 회사에 있는 회사 관계자분들 이 다양한 주체들과 참여자들이 있는데요. 이 참여자들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네트워크 그리고 본인의 실질적인 어떤 자산까지도 이 커뮤니티 프로토콜 기반의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기여하는데 활용을 하고 또 그 기여도에 따라서 실제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학습과 개방형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하나의 주체 코드스테이츠 혼자가 모든 걸 다 만들면서 코드스테이츠의 이런 사업을 그냥 프로그램을 이런 훈련 과정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서 정부의 협업을 가지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의 협업 관계를 맺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훈련기관, 혁신 훈련기관들도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네트워크와 자산들을 함께 하나의 공통된 프로토콜 기반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넘나들 수 있는 부분들까지 만약에 설계가 된다면 훨씬 더 확장적인 생태계, 개방적인 생태계와 학습 생태계,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현된다면 앞으로는 learn to earn, 뭔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배운다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뭔가 배운다는 것은 결국에 일자리를 찾아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배우고 있고
이런 커뮤니티들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후에는 내가 정말 이 생태계에 play to earn이라고 해서 정말 실제로 뭔가 플레이를 하면서 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 기여를 하면서 플레이라는 게 뭐 단순히 논다는 그런 뿐만 아니라 이런 생태계에 내가 가진 어떠한 형태로든 기여하고 참여하고 좋은 의미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적인 경제적인 인센티브까지도 구현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프로토콜 기반의 커뮤니티가 학습 생태계에서도 분명하게 유효하게 작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저희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콘스테이츠만 하더라도 지금 뭐 개발, 그리고 뭐 마케팅, 그로스, PM, 뭐 AI 분야, 블록체인 분야의 개발,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기능들의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또 다른 디자인이라고 하는 영역에 인재들을 양성하는 부트캠프를 우리가 추가하겠다. 그리고 그분들을 모아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하는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 있는 형태로 환경을 조성하는 부트캠프도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두 번째 앞으로의 방향성 아젠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UX UI 디자인 부트캠프 같은 경우는 서비스 개발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저희는 또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했던 이런 개발, PM, 그로스, 마케팅 이런 쪽 영역뿐만 아니라 UX UI 디자인까지 우리가 같이 인재 풀들을 저희 커뮤니티와 생태계에 담을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든 같이 이 사람들이 뭉쳐서 해낼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더 커뮤니티 기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UX UI 디자이너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업 현장에서도 정말 이제 필요로 하는 여러 서비스의 최종적인 이제 구성 요소로서 이제 디자이너의 영역도 콜스테이지 커뮤니티가 함께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방향성의 새로운 부트캠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커뮤니티에서 개발, 디자인, PM, 마케팅 등 서비스를 뭔가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도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인재들을 구성하고 있고 그분들이 교류할 수 있고 서로 협업할 수 있고 서로 간의 시너지가 낼 수 있는 그런 무대와 풀이 만들어진다면 새로운 도전들이 더 확산될 것이다. 청년들이 뭐 공무원 시험에 연간 100만 명이 응시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당연히 하나의 선택지로서 존중받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만 쏠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분야 일자리의 기술 분야들이나 이런 부분에 취업에 도전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좋은 동료들과 같이 함께 만들 수 있는 인재들과 협업해서 도전해 보겠다 했을 때 그분들의 연결고리와 그런 분들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스타트업 부트캠프라는 프로그램 형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런 교육과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실제 이런 사람과 연계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펀드를 통해서 콜스테이지가 직접 투자까지 할 수 있다면 이분들의 도전에 대한 그런 발판과 마련을 해줄 수 있는 기회들을 더 확산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의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창업과 도전 그리고 실제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개발자들의 도전들을 그런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어떻게 같이 좀 기획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저희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스테이지는 결국 사람에 투자한다, 사람에 투자하는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는 그 비전이 정말 일을 시작하는 그리고 일을 전환하고 새로운 도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창업가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일단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다면 같이 질문을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국비 교육을 하면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는데 왜 소득공유제를 선택해서 훈련생 소득을 많이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비 훈련은 제외인가요?
저희가 이제 국비 교육을 하는 부분이 이제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득 공유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은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K디지털 트레이닝은 소득 공유 제도의 모델이 아니라 전부 다 이제 국비 사업의 훈련 지원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K디지털 트레이닝과는 상관없지만, 저희가 소득 공유 모델을 운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그 훈련 제도를 통해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자격 조건들에 맞지 않는 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해진 티오 안에서 국비 훈련 제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연간 우리가 아까 선발했던 500명의 그런 티오가 있다면, 이 소득공유 모델을 통하면 당장의 경제적 부담은 지어드리지 않지만 이분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이 TO에 상관없이도 도전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의지가 있게 선발되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 지원 프로그램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소득 공유 모델을 통한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회 확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시너지가 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소득 공유를 통한 후배들에게 다시 한번 또 지원되는 선순환 구조나 지속 가능 모델에 대한 연구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K디지털 트레이닝은 사람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교육 훈련의 내용상의 전환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 훈련 방법상의 전환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서 휴먼 캐피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네, 교육 훈련의 내용상의 전환과 뭐 방법상의 전환 모두를 이제 K디지털 트레이닝에 있는 훈련 프로그램들이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하나의 내용과 방법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도 그렇고 훈련 방법도 그렇고 우리가 같이 좀 개선할 수 있게 민간 훈련 기관들이 더 노력하고 있다, 저희도 포함해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는 관점은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기서 휴먼 캐피탈을 그냥 내가 가진 자산, 내가 가진 지적 자산, 뭐 네트워크 자산, 그리고 실제 내가 가진 어떤 뭐 그런 자산들이라고, 잠재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만 어떤 고민들을 갖기보다 비슷한 고민이나 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크루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소속해서 함께 어떤 아젠다들을 발제하고 토론하고 같이 어떤 인센티브에 따라 일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다오라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요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DAOS라고 검색해서 커뮤니티 찾아보면 그런 다양한 커뮤니티에 직접 참여해 보시면서 본인이 배움과 성장을 가져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그리고 그다음에 그 재직자, 전직 희망자도 교육 수강이 가능한지 이런 거는 궁금합니다. 교육기관과 교육 성과, 주요 진입 직무와 취업처도 알려주세요. 아마 그 정확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재직자, 전직 희망자도 어떤 그 소득 요건이나 그 급여 요건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좀 사이트에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이후에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AI 블록체인 분야의 인재들은 한 반년 정도를 이제 몰입해서 공부하는 걸 기본 정도 이제 일정으로 잡혀져 있고, 교육 성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실제 K디지털 트레이닝은 이제 시작해서 이제 막 졸업생이 나온 상태여서 아직은 뭐 그렇게 취업에 대한 성과들을 평가할 만한 기간들이 좀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전에 콜세츠가 운영했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학습에 참여한 분들이 토탈 한 2,000명 이상이 되어 있는데, 뭐 여러 학생들이 지금 이제 학습 종료하고 수료를 하고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했을 때 80%가 좀 넘는 정도의 형태로 취업을 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이제 회사들과 연계된 회사들이 한 240개 정도 회사에서 취업을 하면서 이제 일자리를 갖고 계속 도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큰 회사들, 네카라쿠베, 양토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정말 탑 일부 학생들이 들어가는 그런 직무 취업처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그 외에도 작은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나 자기 서비스를 만들고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도전하고 있는 작지만 좀 그런 스타트업들 위주의 많이 취업을 하고 계시고, 직무는 아까 말했던 개발자 직무가 가장 저희는 많고요. 개발자 직무 이외에는 뭐 마케팅이나 뭐 이런 PM, 그리고 뭐 그런 데이터 분석 뭐 이런 정도 여러 가지 IT 관련 직무들을 주로 타겟팅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마 질문은 제가 답변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또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같이 질문도 해주시고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